시작하자마자 시작은? 짠하고 시작할까요? 자주 이렇게 만나니까. 오늘은 저희 강남세련의원에서 운동실이 이제 같이 좀 대화를,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대화들 위주로 좀 토크를 한번 해보기로 했었죠? 네. 실장님이 측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제 환자분들 측만증을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조금 마련을 해봤습니다. 환자분들이 확실히 제 얘기를 듣고 공감을 많이들 해주시니까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 저의 경험담을 또 담아서, 그리고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환자들에게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우선 실장님에 대해서 먼저 측만증을 언제 가지게 되셨는지를 조금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랑 목욕탕 가잖아요. 아버지는 눈치를 많이 못 채고 계시다가 자라면서 점점 이제 등이 한쪽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각도는 점점 이제 자라면서 나빠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티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쯤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진료 진단을 처음 받게 됐었는데, 그때가 30대 중후반 정도 나왔었거든요, 각도가.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좀 권하셨어요. 수술이 사실 뭐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내 자식 수술하라고 하면은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무서웠었고, 저는 무슨 수술을 해본 적, 초등학생한테 갑자기 수술하라고 하면 수술하기 싫어서 다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울고 막 안 했던 그때 기억이 있어서, 부모님도 그거에 좀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수술은 좀 미뤄보고 이제 추적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 그 사이에는 아무 치료도 안 받으셨던 건가요? 그쵸. 그때는 거의 2000년대 초반인데 측만증에 대해서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치료하면은 그냥 수술해야 된다,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만 하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운동하세요란 말도 없었어요.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추적 검사, 엑스레이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보조기는 있었을 텐데 보조기는 안 하셨었어요? 보조기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갑옷이에요. 갑옷 이만해져요. 옷을 그 위에 입어도 다 티가 나기도 하고, 사춘기에 그 보조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거는 사실 수술보다 더 싫었던 것 같기도 해요. 환자분들도 사실 끼고 오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저희가 전문가임에도 저희에게 보여주기 좀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착용하는 모습을. 근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 바비 인형 아시죠? 네. 미국에 있는 바비 인형 회사에서 측만증 보조도구를 끼고 있는 바비 인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측만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우리 주변에 사실 너무 많기도 하고, 사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감이 안 잡히니까 그렇게 그냥 지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조도구는 저에게 좀 너무 불편한 것이다 보니까 사실 또 활발한 남자아이가 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거부했었죠. 환자분들도 부모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보조기 차서 상처가 나고 보조기를 뺐다 안 했다 한다 해서 이제 가장 걱정거리가 제일 보조기 관련해서 많으시죠. 측만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할 때 좀 불편했던 점이나 좀 신경 쓰셨던 점은 좀 없으셨어요?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된 나이가 있잖아요, 사춘기 즈음에. 그랬을 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제가 등이 이제 한쪽이 툭 튀어나왔으니까 뒤에서 뭔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신경이 은근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맨 뒷자리를 좀 선호하게 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경이 좀 많이 쓰였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에는 막 엎드려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이게 안 좋은데 신경 쓰면서 자는 거예요. 안 자진 않고 한쪽으로 또 있으니까 안 자진 않는데 이게 자도 안 좋아지는데 안 좋아진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실 그냥 마음 편하게 해도 자면 되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죠.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인생에 계속적으로 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고 옷 입을 때나 이럴 때도 사실 티가 좀 많이 나요. 저는 그래도 요즘엔 운동도 하고 이제 티가 거의 안 나긴 하는데 환자분 제가 얼마 전에 전시회를 갔는데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봐도 측만증이네. 또 갔는데 다른 분이 측만증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신경 쓰다 보면 계속 좀 보이는 게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쪽으로 막 자는 게 또 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쪽을 쓰는 게 워낙 좀 더 편하다 보니까 호흡도 한쪽으로 더 하게 되고 했을 때 힘을 쓰거나 했을 때도 한쪽을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통증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통증도 있죠. 통증은 실제로 갈비뼈가 이제 커브가 있는 부분에서 찌그러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호흡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통증들, 좀 압박도라든지 호흡이 잘 안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있고 요즘에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할 때 오른쪽 어깨라든지 어깨가 되게 많이 아파요. 어깨가 측만에 의해서 많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일단 자세가 이상한 것도 알겠는데 에이 그러다 그냥 하지 뭐라고 하면은 어깨 충돌로 이어진다든지 오십견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 통증이 좀 있고 오래 앉아 있으면은 등을 만져보면은 우리 한쪽만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근육도 실제로 많이 쓰잖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은 거기가 진짜 아파요. 어깨 쪽이요? 튀어나온 쪽이. 어깨 쪽은 가방을 우리가 백팩도 매기도 하고 한쪽으로 매기도 하는데 그 날개뼈 안쪽에 튀어나온 쪽 날개뼈 안쪽이 되게 아파요. 오래 있으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통증. 어떻게 해도 아파요.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었죠. 그러면 측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도 양쪽에 힘이 다르게 들어오고 통증도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대부분 장래희망이나 뭐 취미나 이런 거를 좀 포기하거나 좀 안 하시게 된 것들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체육대학을 나오기도 했었고 그때 한창 운동을 막 열심히 할 때였었어. 측만증이어도 몸이 그래도 막 커지기도 하고 뭐 좋아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피트니스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많이들 찍는 그런 그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죠.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그 몸을 좀 간직하고 유행이었으니까. 찍었었잖아요. 그러면 유행일 때 따라가야죠. 그때 그 사진 봤는데 저는 모델인 줄 알았어요. 유행은 따라가야죠. 이거 이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프로필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었어요. 막 몸도 막 이렇게 하고 그 인스타에도 좀 올려보고 프로필 사진으로 좀 해보고 이러고 싶었는데 사실 몸이 이제 측만증이 있다 보니까 왼쪽에서 보는 모습이랑 오른쪽 모습 보는 모습이 좀 다르기도 하고 몸을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딱 반은 이쁘고 반은 안 이쁘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보디빌딩이라든지 피트니스 대회 같은 경우에는 몸의 이런 아름다움을 좀 추구하는 대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측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제 몸이 틀어져 있고 인데 몸의 아름다움을 전시하는 그런 대회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꿈은 좀 포기했던 좀 눈물겨운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런 피트니스 때는 근육의 밸런스나 이제 근육의 양쪽 균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환자분들 중에서도 모델을 꿈꾸는데 옷을 달라붙는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양쪽이 너무 차이가 나고 어깨 높이도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오신 환자분들도 엄청 많으셨어요. 너무 많죠. 네. 외형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가시기 전까지 병원에서 나가기 전까지 어떤 자세가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저희는 확인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시죠. 그러면 수술을 안 하시고 나서 그런 추적 검사를 한다고 해서 아무 치료를 받지 않다가 운동 치료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은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방법이나 그런 방향을 모르고서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는 진짜 나침반 없이 상황에서 걸으라는 느낌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방향성이 정확히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가 이 병원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좀 그런 거였었는데 측만증을 운동으로 치료하는 게 있다? 내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내가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하면서 이거를 내 걸로 만들면서 내 몸을 우선 한번 고쳐보자
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사실은 우리 원장님이 측만증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1호죠, 1호. 1호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실 첫 번째로 측만증을 운동치료로 하는 병원이 여기가 처음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방송들이 너무 좋았었고, 저도 사실 그러면 그런 거 보다 보니까 할 수 있구나가 되니까 그럼 못할 거 없지 라고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서 좋아졌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 사실 수술 받았다라고 해서 원래 잡고 있던 근육들이 갑자기 확 양쪽이 비슷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변화나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고정되어 있는 뼈 위아래에 있는 다른 뼈들을 워낙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시는 통증으로 인해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측만증 수술하시고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측만증 수술은 정말 저도 어렸을 때 포기를 했지만 그 영상을 좀 봤었을 때 일단 등을 딱 열어서 척추 사이사이에 이제 철근을 박아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자세를 잡아놓는 건데, 사실 뇌는 이렇게 강제로 잡아놓은 게 정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척추를 고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을 되게 유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힘을 척추에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뇌의 기능을 다시 이제 리세팅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꼭 권해드리죠. 그럼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도수 치료만 받고서 이제 남이 나의 뼈를 직접 맞춰주는 도수 치료만 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은데 도수 치료가 아니라 운동 치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척추 측만증은 집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막 열심히, 측만증이 있으면 운동하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운동을 막 하게 되면은 근육이 이렇게 막 붙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집을 지을 때 철근을 갖고 거기다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다가 나중에 그 균형에 맞게 조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철근 자체가 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근육을 바른다고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철근을 먼저 잡아놓기 위해서는 우선은 도수치료랑 운동치료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누군가의 손으로 척추를 잡아놓는 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뇌가 어느 정도 척추를 인지해주는 건 있긴 하지만 근육으로 잡아놓지 못하다 보니 잡아놓으면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는 거는 근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교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는 거 추천드리고, 도수 치료만 받는다, 마사지만 받는다고 해서 교정되는 건 아닙니다. 측만의 각도가 좋아지고 나서 운동하시거나 하실 때 좀 차이는 있으셨어요? 확실히 자세 잡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이제 틀어진 게 막 심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얼추 맞기도 해요. 그게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운동을 할 때는 확실히 헬스나 이런 것들은 균형을 최대한 유지를 하는 운동들이다 보니까 그런 운동들을 했었을 때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으니까 제가 신경 쓸 게 좀 덜해지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운동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겁나는 게 좀 없어지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운동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훨씬 좋죠. 아무 운동이나 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측만증이 좋아진 이후에 운동을 하는 종류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자유롭게 수영도 할 수 있고, 크로스핏도 요즘에 하고 있고, 헬스도 당연히 하고 있고, 클라이밍도 하고, 춤도 춰요. 그래요? 춤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측만증 운동을 하면 몸을 되게 잘 쓰게 되거든요. 어머.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 옷 입는 거나 이런 것도 엄청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옷 입는 거에서도 좀 변화가 있으셨어요? 사실 이런 거는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나시. 혹시 이렇게 그거요? 이렇게 살짝 보면은 옆에서 보이는 누가 보고 있는 그거요? 그런, 아니면은 이렇게 딱 붙는 나시도 있는데, 한남동에 딱 카페에서 이렇게 나시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못 꿨죠. 막 몸이 막 틀어져 있고 하는데 나시는 감축이 급했죠. 항상 두꺼운 옷 입고 펑퍼짐한 옷 입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엔 그래도 그냥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런 입었을 때 옷 맵시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 갈 때가 되게 편하죠. 수영장에 가면은 저 제일 예, 제가 몸이 좋았을 때도 이 압박감, 심리적인 압박감도 좀 있고 실제로 봤었을 때 좀 틀어져 있는 게 보이다 보니까 몸이 막 좋아 보여도 계속 감추게 되고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지금은 그냥 수영만 잘 즐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충만증이 좀 좋아진 이후로는 확실히 좀 삶의 질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 여기 오시는 이제 여자 사춘기 학생들 보면 내가 어디가 차이가 나고 어디가 차이가 나고를 그 누구보다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그런데도 펑퍼짐한 옷들만 입고 오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 사실 참 안타깝긴 해요. 대화해보면은 운동할 때도 막 이렇게 딱 붙는 옷 입어보고 싶어 하고 좀 이렇게 막 크롭한 것도 입어보고 싶어 하고 도전적인 스타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신데 그런 걸 못하는 게 굉장히 좀 아쉽긴 하죠. 그렇죠. 측만증이 심하게 아프지 않을 뿐 삶의 질을 오히려 되게 많이 아픈 것만큼 삶의 질을 많이 망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칭만에 대해서 가장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카페나 이런 데를 봐도 사실 잘못된 정보들도 되게 많고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한번 조금 실장님께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페에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측만증이 있어서 나도 측만인 것 같다. 뭐 내가 측만이어서 우리 아이도 측만이 될까봐 겁이 난다,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글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측만이 유전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측만의 종류가 있는데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측만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선천적인 측만을 따로 분류를 나누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적인 운동들, 체형 교정 운동들을 통해서 많이 교정이 되는 편이지만 특발성 측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아요.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게 사실 특발성 측만들인데 특발성 측만 같은 경우에 유전적인 요소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100% 장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측만이 있는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부모님이 측만이 있다면 누군가는 또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전적인 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다만 부모님이 미리 확인해 볼 수는 있죠. 유명한 테스트가 있죠. 아담스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아이가 성장기에 측만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초진 볼 때 환자분들 부모님께서 제일 많이 해주시는 말이 우리 아이 평소 자세가 안 좋아서 우리 아이가 평소에 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틀어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사실 정말 많이 하시는데 측만이 평소 자세나 이런 짝다리를 짚어서 때문에 측만이 생기기도 하나요? 그것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뭐 몸이 편찮으셔서 병상에 누워서 그냥 누워만 계신 분들에게 측만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자세가 안 좋아서 측만증이 생긴 겁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성장기에 자세가 안 좋으면 측만증이 더 심해지는 건 맞아요. 측만증이 생겼을 때 익숙한 자세들이 꼭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편한 안 좋은 자세, 그대로 척추가 많이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지는 게 좀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만증은 자세가 안 좋아서 측만증이 생기냐 했을 때는 세모. 근데 자세가 안 좋으면 측만증이 안 좋아지냐 하면 O.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측만증이 있을 때 더 악화가 될 수 있다. 네, 맞아요. 이거네요. 네. 그러면 성장기 때 이제 가장 측만의 각도가 변화가 확실히 빠를 텐데 성장이 아예 끝난 3, 40대 성인분들도 그러면 성장이 끝났는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측만증 운동을 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건 저희가 뼈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뼈랑 뼈가 연결되어 있는 관절에 그걸 교합하고 있는 근육들의 밸런스를 잡아주기도 하고 호흡 패턴을 다시 가다듬음으로써 척추를 관절들을 펴주는 건데 30, 40대라고 척추가 막 안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실제로 저도 30살 때부터 운동을 사실 했다고 또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30살 때부터 실제로 제가 몸이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측만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30, 40대라고 성장기가 멈췄다고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신 성인 환자분들도 각도의 숫자만의 각도의 변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그런 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이제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힘을 쓰다 보니까 통증이 생겨서 그걸로 이제 통증이 유발이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운동 그런 게 있어요. 병원에서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진짜 이게 처방전을 내려서 측만증 있으세요? 약 드세요.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수술하세요? 고민은 많이 되지만 내가 아프고 내가 너무 외형적으로 너무 이상하면은 할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들이나 진짜 주변 지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운동하세요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들죠. 막 운동하세요 이러면 제일 힘들죠. 못해요 이러고 사실 무슨 수술보다 더 거부감이 많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운동을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로서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하는 운동들을 통해서 척추의 측만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운동을 많이 만들어 가기도 하고 모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환자분들의 그런 부분에 싶은 저희가 공감을 하는 바이니까 운동하세요라고 했었을 때 땀을 많이 흘리고 막 너무 힘들어서 헥헥대고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측만증 운동은 사실 뭐 힘들긴 하지만 그런 운동은 아니니까 운동 치료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환자분들 오시는 분들 중에 측만 때문에 한쪽 바지가 끌리거나 해서 깔창만을 하고 있다 네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깔창만 하고 이후에 시간을 지나서 이제 추적 검사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깔창이나 교정도구 관련돼서만 나의 몸을 치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깔창, 보조도구 이런 건 사실 치료도구는 아닙니다. 보조도구일 뿐. 그래서 이게 측만에 좋아진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더 나빠지는 거를 그래도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효과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치료를 위한 도구는 아니다. 그걸 활용해서 운동을 더 진행을 해서 균형적인 근육을 잡게 한다든지 걸음의 패턴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선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것만 끼고 있으면은 교정되겠지 뭐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추적 검사할 때 보면은 더 좋아져 있겠지 뭐 나 열심히 신고 다녔어 라고 하는데 그런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보조도구만이 아닌 보조도구는 이제 정말 보조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다른 운동치료나 다른 치료가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다인 거네요. 맞아요. 병원에서 추적 검사 몇 개월, 6개월 뒤에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
이런 말이 사실 측만증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아보셨던 분들은 한 번은 꼭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그 6개월 뒤에 다시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말에 대해서는 병원을 안 가고 그냥 버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원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들기는 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눈앞에서 몸이 틀어져 있기도 하고 통증도 가끔 유발할 때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뒤에 오세요면 진짜 어머니들은 눈에 불이 나게 인터넷을 뒤져보고 카페를 뒤져보고 하거든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즘 어머니들의 그런 걱정은 좀 반영되지 않았던 좀 처방일 수도 있다 생각은 해요. 실제로 6개월에 한 번씩 측만을 검사만 한다. 사실 측만증은 청소년기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악화도 더 심해지는 게 청소년기이고, 청소년기에는 각도가 저는 실제로 환자분을 봤을 때 30도씩 나빠지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6개월 뒤에 오라라는 거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거인 것 같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실 텐데 그럴 때는 조금 더 검사를 받아보고 운동으로써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사실 운동을 해서 척추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 더 좋아지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회 정도 받아야 측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쵸. 제일 많이 하시죠. 환자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20회 정도, 30회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사람마다 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몸을 잘 쓰시기 때문에 좀 심화적인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몸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을 해서 움직임부터 만들어 보고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근육이 너무 없어서 진짜 측만증 운동이 사실 자세 잡고 있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쵸. 근데 그 동작 자체를 수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폼롤러를 일자로 세워놓고 그대로 누워서 이렇게 버티는 것도 1초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근력 운동부터 좀 하고 나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접근하는 운동 치료의 방식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확답을 좀 드리기도 뭐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안 할 때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기도 하고 환자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좋아지는 거는 더 많이 좋아질 수도 있고 좀 덜 좋아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 치료사로서 이제 측만은 성장기 때만의 치료가 아니라 사실 평생 관리잖아요. 그쵸, 평생 관리죠. 그쵸. 그래서 혼자 스스로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와서 병원에 오셔서 내 몸을 스스로 내 몸의 자세를 잡는 법을 배워간다라거나 집에서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서 이걸 내가 스스로 내가 그 자세를 할 수 있는 법이나 그 관절들을 쓰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젊을수록 훨씬 잘 되니까 딱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기야 하죠. 맞습니다. 저는 환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누워서 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혹시 잘 때 신경 쓰셨던 게 조금 있으셨을까요? 척추가 틀어지는 쪽으로 눕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쪽으로 눕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 저는 실제로 척추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만 눕게 되고 그러면은 어깨가 오른쪽이 진짜 잔뜩 말리기도 하고
상완골의 전방할주가 동반되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할 때도 티가 많이 나고 자세적으로 티가 좀 많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는 게 좀 편하고, 왼쪽으로 자면 잠이 안 와요. 누워서 자도 잠이 안 와요, 잘. 그럼에도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죠. 천장을 보고 자는 게 제일 좋죠. 하늘 보고 누워서 자는 거요? 잠이 안 오더라도 쉽지 않은데 잠이 안 오더라도 우선은 뒤척뒤척 하겠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습관이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저도 처음에는 옆으로만 자고 누워서 못 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누워서 자 버릇하다 보니까 누워서 자는 게 제일 편해요. 옆으로 눕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으면, 가방을 멜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매기 되게 쉬워요. 에코백 같은 그런 에코백 가방이요? 같은 것도. 그래서 오른쪽으로 매는 게 편하다 보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매는데, 이거는 자세가 더 안 좋아집니다. 척추가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분이 오른쪽으로 가방을 맸을 때요? 매면 더 안 좋아진다 생각을 해요. 오. 척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여기를 누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오히려 몸은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딱 잡아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척추가 더 이렇게 보상이 많아지기도 하고, 근육들도 잘못 쓰이다 보니까 어깨가 더 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백팩 매는 게 좋고, 오른쪽으로 매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백팩 오른쪽으로 휘어 있으면, 만약 어쩔 수 없다면 왼쪽에 매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하시겠네요. 여기 이쁘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이 백팩을 안 매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원피스 입고 백팩 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매기보다는 그나마 왼쪽으로 매세요가 차선은 아니고 차악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사실 안 하고 오실 때가 정말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한 조금 추천하는 의자 세팅 방법도 좀 있을까요? 척추가 틀어져 있는 방향 쪽으로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골반이 낮아져 있는 부분 같은 곳에 수건을 한 장 깔고 앉아주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세를 오래 앉아있을 때 척추를 좀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 높이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 엑스레이 먼저 찍어보고, 저희가 아니면 원장님이 어디에다 깔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실할 수 있게. 네, 맞아요. 허리가 통증이 한쪽으로만 많이 생기긴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마사지를 조금 우리가 업무 중에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들로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앉아 계실, 사실은 저는 한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좀 일어나서 간단하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허리의 통증은 우리가 그렇다고 정말 안 앉아 있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장바구니를 오랫동안 들고 있을 때 무거워요 라고 했는데, 손이 아파요 라고 했는데 근육을 만드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허리가 앉았을 때 한쪽의 근육이 계속적으로 쓰이는 것도 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일어나셔서 허리를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많이 줄여주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장님은 운동, 헬스 관련된 운동도 좋아하시는데, 헬스장에서 층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운동은 무조건 피하세요 하는 좀 그런 최악의 운동이 있을까요?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고중량을 좀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척추가 틀어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압력이 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피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화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벤치프레스라든지 이런 가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측만이 흉추 쪽으로 생기게 되면은 어깨 쪽에 라운드 한쪽에 라운드 숄더라든지 전방활주 같은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충돌 증후군이 유발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쪽으로만. 그런 것 때문에 뭐 가슴이 비대칭적이고 이런 것들보다 이제 부상이나 통증의 위험 때문에 그런 벤치프레스 같은 가슴 운동들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매달리 애플다운 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으니까 척추를 좀 많이 펴주지 않나요? 라고 싶으실 수 있는데 두 광배근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저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척추가 운동할 때 완전 틀어져 있는데 광배근의 사용이 너무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쫙 내렸을 때 등에 들어가는 힘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척추가 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 세 가지는 금지 사항으로 좀 놓고 싶어요. 그러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네. 그리고 턱걸이나 턱걸이 같은 운동 네. 요렇게 세 가지 맞을까요? 네, 맞아요.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신데 그 중에서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즘에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마냥 그런 자세만 하진 않지만 뭐 임프린트라는 허리를 좀 뒤로 말아내서 좀 일자의 허리를 유발시키는 운동들이 환자분들이 많이 배워 들어오시는데 척추 측만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위험성도 굉장히 좀 높아진다. 척추의 만곡이 사라지는 것도 허리 압력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앉아있을 때 좀 허리가 뒤로 말리다 보니까 통증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척추가 한쪽으로 틀어져 있다 보니까 디스크가 한쪽으로 좀 나오는 유발 자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라테스나 요가나 이런 운동들에서 좀 균형적이지 않은 운동들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통증을 좀 더 많이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좀 받아보시고 좀 해야 되는지 오히려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골프. 골프 측만이 있는 분들이 골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골프는 골프 하시는 분들이 고집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골프 치지 마세요가 가장 이제 환자분들을 설득하기가 좀 힘들다. 골프 치지 마세요는 정말 그렇게 재밌나 봐요. 저도 골프를 예전에 좀 처음 보긴 했는데 많이 재밌나 봐요. 근데 주사 맞으시면서도 주사 골프 치러 맞으면서도 골프 치러 다니시잖아요. 다니시고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치러 가시는 분들은 치러 가시기도 하시니까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편향적인 운동은 좀 권해드리진 않아요. 한쪽으로만 계속 스윙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틀어지는 쪽으로는 더 많이 틀어지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들고 근육을 좀 밸런스 있게 사용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나서 골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흉추나 척추의 회전을 많이 쓰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동 범위를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쓰던 근육들을 조금 쓸 수 있게 신호들을 조금 띄워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거를 추천한다 요거네요. 네, 맞아요. 우선 측만증을 가지고도 계셨지만 측만증을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보셨을 때 이 환자는 조금 너무 안타깝다, 가장 신경이 쓰인다 했던 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안타까웠던 케이스는 저와 같이 이제 몸을 사용하는 아니면 몸이 많이 드러나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좀 안타깝죠. 그런 것들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막함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 원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좌절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꿈을 포기하는 분들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튜어디스 준비하시는
분들도 각도 때문에 스튜어디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서 너무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기하는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측만을 가지고도 계시고 측만증을 현재는 지금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운동치료실 실장님과 측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 댓글들을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